대한민국 1호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가 지난 6월 19일 자정을 기점으로 영구 정지됐습니다. 경제성을 우선하던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신생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 경제산업 전반의 에너지 차질을 개선하는 탈핵 독트린을 천명한 것인데요. 하지만 원자력을 대신할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 전력 수급이 어렵고 비싼 발전 단가 등으로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함께 탈원전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은 무엇인지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짚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드립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원전, 이 탈원전이다, 원전이다, 뭐 이게 지금 공방이 치열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 먼저 시청자분들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정 교수님의 입장을 먼저 명확히 하고 얘기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정 교수님은 굳이 명확히 이렇게 가른다면 원전파. 예, 뭐 보시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원자력공학과 교수님이니까 아마 원전파, 저쪽에서는 원전 마파라고까지 불리던데. 예, 뭐 가입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분류가 되겠죠. 지난 19일입니다. 고리 원전 1호기를 이제 정지를 시켰고 최근에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인데 이걸 일단 중단하고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한번 공론에 붙여보자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분 겁니까? 원전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네. 폐지해야 마땅하다라는 논점하고 원전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전혀 위험하지 않다. 안전은 관리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넘겨줄 사용 해결료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 방안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뭐 두 쪽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고요. 네. 근데 뭐 해결책은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CO2 문제만 볼 거냐, 아니면 경제성만 볼 거냐, 네. 안전성만 볼 거냐, 네. 안보를 볼 거냐, 아니면 그 모든 걸 다 합해서 같이 볼 거냐.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뭐 정하고 토의를 한다 그러면은 결론을 뭐 도출할 수 있겠지만 진영 싸움으로 갔을 경우에는 두려움만 자꾸 조장이 되고 성급한 판단만 자꾸 촉구되다 보면 네.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겠죠. 우리 역대 정부의 그 원자력 정책이랄까요? 이 굴곡은 어땠나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원전 탈원전까지 이제 얘기가 됐는데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갈 때는 핵무기 개발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는 환경운동 차원에서 제기하는 반론, 안전성과 사용 해결료 문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론화 과정들을 겪었었죠. 네네. 겪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못 찾았었습니다. 네네. 그러는 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일부 지연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효과가 한 10년 뒤에 전력 대란으로 그랬었죠. 2010년대 초반. 2011년. 예. 그리고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다행히 신규 원전 건설들을 차례대로 잘 진행을 해줬기 때문에 현재 전력 예비율이 이렇게 상당히 있는 요 근간에는 10년 전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과 발전에, 고도 성장과 발전에 주안점을 뒀을 때에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산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싼 값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 원전이 지금 가장 공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들에게 가장 와닿는 이야기는 안전한 에너지원을 우리는 원하는데 원전은 너무 무서울 만큼 안전하지 않다, 두렵다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사용 해결료를 장기간 보관을 하고 처리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디에다 할지 사용 해결료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 네. 그런 두 가지 정도. 그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전성에 대해서는 많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게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위험하다.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석탄 같은 경우에는 뭐 채굴 과정, 운반 과정, 그 연소 이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사망자가 1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가스가 한 4천 명 정도. 태양광 풍력도 설치 과정 그리고 뭐 저기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하는데 사망자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한 100명대가 되는 거고요. 원자력이 90명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원자력이다. 방사능을 이해를 하신다면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은 뭐 그냥 사람 옆에 네. 가 있는 정도 네. 수준인데 0개가 아니고 1개건 2개건 간에 모든 건 문제가 된다라는 위험 인지 때문에 어떻게 좀 억울하게 몰렸습니다. 네. 위험하다고. 네. 네. 그리고 방사능 물질은 석탄 발전이나 천연가스 발전에도 나옵니다. 요즘에 또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네. 이 전 국민이 하여튼 이 위험한 에너지도 있지만 더러운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갖고 있어요. 네. 이 원자력 쪽은 더러운 에너지는 아닌가요? 저희는 배출되는 것이 딱 한 가지 온배수, 폐열이죠. 폐열 말고는 배출되는 게 없고요. 건설 과정에 콘크리트 철근을 쓰니까 CO2는 0이라고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하지만 뭐 풍력, 태양광 대비도 적고요. 네. 그다음에 석탄 화력 여기에 대해서는 뭐 50분의 1. 만약에 원자력 쪽을 많이 줄인다면 석탄 화력 쪽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원자력을 줄인다면은 석탄이 늘어나는 게 자연적입니다. 사실 독일도 그렇게 돼 버렸고요. 네. 그래서 기저부하라는 네. 차원에서는 석탄과 원자력 그리고 첨두부하라는 측면에서는 신재생과 예. 천연가스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이 탈원전파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원자력 비중이 그래도 너무 높은 거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발전량 중에서 원전 비중이 32%. 주요 나라 국가하고 비교해보니까 진짜 높긴 높더라고요. 독일이 14%, 영국 18% 등등. 이렇게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좀 많이 높은 건 사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거고요. 그렇죠. 뭐 스웨덴 같은 국가나 프랑스, 프랑스는 뭐 75%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적정 비율이 어디냐가 늘 항상 문제가 되겠는데요. CO2가 나오지 않고 미세먼지 문제가 없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안 되는 어떤 대체 자원이 있다면 한 반반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어떤 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원자력과 석탄을 일부 줄이고 그 제3의 기저부하에 쓸 수 있는 것과 같이 묶어서 세 개를 같이 믹스로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의 하나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듣고 있어요. 신재생과 원자력은 사실 같이 놓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원자력은 예를 들어서 1기가와트 발전소를 지으면 1기가와트 속도로 그냥 쭉 달립니다. 1년 내내. 그런데 신재생은 뭐 태양광 풍력은 자연스럽게 아시겠지만은 해가 떴으니까 전등을 켜고 바람이 부니까 에어컨을 켜고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하고도 맞지 않고요. 있을 때 저장을 해두든지 혹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있을 때는 그냥 쓰고 없을 때는 다른 걸 쉽게 켜서 백업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두 가지 다 어려운 점이 백업을 한다는 얘기는 전기를 저장한다는 건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어려운 것도 배터리 때문이었는데 여기도 똑같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비싸고 큰 규모로 이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신재생 설비를 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들 수도 있고요. 백업을 한다는 것을 봤을 때는 신재생 이용률이 한 20% 내외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80%를 다른 걸로 메꿔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20%가 메인이고 80%가 백업이다. 그러면 누가 누구의 백업인지가 조금 헷갈리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기저부하의 역할을 꼭 신재생이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백업도 CO2가 없는 그 미세먼지가 없는 그 무언가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천연가스가 되겠는데요. 천연가스도 누출되는 양이 1, 2% 수준이 되면 전체 온실가스 효과는 석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미세먼지도 초미세먼지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요. 천연가스도 미세먼지가 나옵니까? 초미세먼지가 이제 배출이 됩니다. 앞으로는 천연가스를 줄여오더라도 그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 자체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요? 러시아, 카타르,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러시아하고 카타르는 아주 전통적인 천연가스 강국이고요. 네. 미국은 아시다시피 셰일가스. 네.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한다면 예컨대 뭐 미국과 러시아를 균형적으로 이렇게 수입을 한다면 그 자체는 문제 없는 거 아닐까요? 러시아를 통해서 뭐 파이프라인이 됐건 LNG가 됐건 네. 수입하는 방안. 네. 그렇지만 이거는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LNG의 특성상 가스는 저장이 또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스전을 개발할 때는 가스를 사줄 사람부터 확보해놓고 네. 개발을 해야 됩니다. 네. 무작정 개발을 해놓고 네. 시장에 갖다 내다 팔 수가 없는 네, 거기 네,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전에 대한 예. 투자와도 맞먹는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트너가 네. 될 수 있는 국가, 그런 국가들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협력 관계 속에서 가는 거지, 뭐 내일 가스가 필요하니까 오늘 시장에서 나가서 네. 사온다라는 거는 아주 뭐 제한적인 이야기고요. 우리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원전에 대한 공방 또는 그 원전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보면 가스 보유 국가의 하나의 음모론적인 논란도 일부 있다고 제기되고 있어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가 아주 전형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셰일 가스가 들어오면서 예. 굉장히 가스값이 내려가고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원자력이 상대적인 경제성이 예, 떨어지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CO2 배출을 저감하는 데 있어서는 네. 원자력을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하는 게 또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을 가스로 대체를 네네. 하고자 하는 가스 쪽과 CO2가 나오지 않는 전원으로서 네.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하는 원자력을 일정 부분 지켜야 되는 네. 어떤 국가적인 입장에서 네네. 어떤 사업자들의 이익과 어떤 국가 차원에서의 이익, 네. 이걸 이제 밸런스를 맞춰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다시 이렇게 고유가 시대가 온다면 이 원전 문제가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말씀 듣고 보니까 드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제 석탄 발전을 천연가스 발전이 많이들 대체를 해가고 있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 유가가 오르면은 파이프라인 가스 가격은 거의 따라서 오르고 네. 사실 LNG 가격은 유가와 완전히 연동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LNG는 특성상 가공과 배달 비용 네. 차원에서 더 들어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스가 오를 때는 LNG 가격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다시 이제 원전에 대한 하나의 수요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현 수준 한 20% 정도를 지금 가스에서 이제 하고 네, 있는데 현 수준이라면은 2배 정도 오른다 할 때는 지금 내고 있는 가격에서 70% 정도를 더 내면 됩니다. 네.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네. 위기지만 이게 40%, 50%가 돼버린 상황에서 위기를 맞는다면 1년에 적어도 한 4, 50조 정도 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제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정부가 들어섰고 그 내용이 지금 시행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국민들은 뭔가 원전에 대한 아주 장기적으로 바른 정책을 한번 새로 만들어가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죠. 지금 신고리 원전부터 네. 건설이 중단이 됐고 한 10여 년 뒤에는 거의 뭐 문년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 안 남는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까요? 일단 수급 불안정성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1972년부터 이제 발전을 해온 이제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로만 보면 석탄 40%, 원자력이 30%, 네. 가스가 한 20%, 나머지가 한 10% 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 석탄과 원자력을 앞으로 줄여 나가겠다라는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만큼 70% 해당되는 거를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줄일 거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건가 하는 문제를 일단 짚어봐야 되고요. 독일이 2015년에서 16년으로 넘어가면서 1년간 그 태양광 설비를 한 4% 정도를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을 했는데 1년 동안 발전량이 4%를 늘렸는데 3%가 줄었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일조량이 좀 조금 줄은 거죠, 그 해에. 예. 그리고 풍력을 한 11%를 증설을 했는데
발전량이 2%가 줄었어요. 네. 바람이 좀 덜 분 거죠. 아, 네. 증설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1년 뒤에 10년 뒤에 얻게 될 그 어떤 우리 결과하고가 이 관계성이 약합니다. 네. 약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력 수급을 바라본다면은 신재생이 들어갔다 나갈 수 있는 이 그런 변동폭을 그런 단점이 있군요. 예, 예. 우리가 메이크업 해주는 것 음. 고려해야 됩니다. 이 탈원전파, 소위 환경론자 쪽에서는 많은 사례를 드는 게 독일, 네. 대만 이쪽 사례 많이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잘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다른 나라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엄살이냐 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나라마다 형편이 많이 다릅니다. 사실 독일은 좀 독특한 편에 속할 수가 있겠는데요. 독일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 EU를 시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역으로 EU의 돈을 네. 이제 벌어오고 있는 네. 입장에서는 신재생을 자국 내에 늘리고 신재생이 남을 때 좀 전기를 사라고 네. 이제 주변국에 이제 주고 필요할 때는 좀 비싼 값에라도 주변국에서 사오는 것. 네. 역시 어떻게 보면은 EU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는 윤활유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가능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만 2015년, 16년 이렇게 지나면서 독일도 이제 슬로우 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지나치게 네. 많이 이제 밀어붙였다는 생각이 있기 영국도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가다가 다시 해서 원전 쪽으로 다시 돌아서고 있다고 그래요. 네, 영국도 아주 추운 겨울의 난방 문제 그리고 그것 네. 때문에 이제 노인분들이 고생하는 그리고 뭐 많이들 이제 또 그거로 기인해서 사망도 네, 하고요. 네, 그런 일 겪고 그리고 러시아 네. 가스는 러시아로부터 오니까 네. 러시아 문제를 겪고 하면서 에너지 안보 문제 그리고 네. 경제 문제 게다가 영국이 맞춰야 될 CO2 저감 문제 네,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네. 한 16기가와트 정도를 증설을 하겠다는 지금 계획이고요. 2020년까지 한 30% 정도를 원자력으로 하자. 네. 그게 적정하겠다라는 네.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만한 네. 모범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가동하고 대만은 있고요. 어떻습니까? 민진당이 탈원전이라는 걸 이제 내세워서 이제 선거를 치렀고 집권을 한 이후에 98% 정도 공사가 된 원전을 동결을 시켜놓은 상태인데요. 다분히 정치적인 어떤 결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논란 중입니다. 예. 중국은 어떻습니까? 본토는 그 핵 발전을 많이 하나요? 원자력 발전을? 중국이 지금 1년간 증설하는 전기 설비 용량이 조금만 더 보태면은 우리 남한만큼이 됩니다. 1년에 한국을 하나씩 증설을 해나가고 있는 속도라서 이걸 전부 석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부작용이 심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원자력도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하고 신재생도 태양광이건 풍력이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최대한 하고 네. 수력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하겠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에너지라도 불문하고 네. 최대한 공급으로 그렇군요. 가겠다는 게 이제 네, 네. 중국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크게 보이지만 실제 중국 전체로 보면은 크지 않은 포션이고요. 네. 그렇지만 앞으로 한 30년, 40년은 당분간은 그렇군요. 중국이 원자력 건설과 어떤 확대 측면에서는 세계를 주도할 걸로 네, 네. 예상합니다. 이 원전이 지금 지금 저 신고리 일단 중단을 했는데 이게 이미 많이 공정이 진행이 됐고 제법 돈도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그 원전들 해체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호기당 한 6천억에서 1조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비용들을 40년 운전 기간 이 동안 이제 적립을 하죠. 해서 이제 해체를 하게 되는데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볼 때는 해체라는 것은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네. 단지 방사능이 이제 있는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원자로를 세우고요. 한 5년 정도 식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떤 일종의 세제를 집어넣고 네. 펌프를 계속 돌립니다.
돌리면은 방사능 물질들이 표면에 있던 것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오죠. 네. 떨어져 나온 다음에 한번 씻어내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절단해서 이제 네. 처리를 하는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장기간의 R&D를 필요로 하는 분야도 아닙니다. 네. 산업체에서 충분히 네. 선진국 대비 한 80%까지의 능력이 네. 지금 네. 있습니다. 네. 완전한 해체를 해본 상용 원전, 큰 원전을 해본 경험만 없다 뿐이지. 아무튼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장 현명한 해법을 찾기를 바랄 뿐인데 저희 가까운 일본에서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든지 네. 그 이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근 경주 지역에 지진이 나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막연하게 하여튼 위험의식을 갖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야, 이거 원자력 이러다 진짜 안 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생각을 막연히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현재까지 지진에 의해서 원전에서 사고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도 지진 이후에 쓰나미가 오고 비상 발전기가 침수가 되고 쓰지 못하게 된 것이 결정적인 이제 원인이 된 거죠. 네. 그 단적인 예가 후쿠시마보다 진앙지에서 더 가까운 곳에 오나가와 원전이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지진이 나니까 300명의 주민들이 오나가와 원전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지진 났을 때 원전 내에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 거고요. 네. 그 덕분에 쓰나미를 피할 수 있었고요. 네. 네. 오나가와 원전에 방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지진과 쓰나미가 왔지만 뭐 아무 일 없이 잘 정지가 되고 냉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후에 그 오나가 원전 소장이 이제 일본 정부 표창도 받고 했던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다른 게 아니고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네.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얼마 전 그 원자력 학계에서는 새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이 이 전문가들을 전혀 배제한 어떤 제왕적인 조치다. 뭐 이런 성명서를 낸 적이 있는데 학계나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받아들이지 않고 있나요? 전혀 그 개진할 기회가 없으셨습니까? 공식적인 기회는 없었고요. 저희가 뭐 성명서라든지 신문 기고라든지 네. 이런 걸로 의견들을 개진은 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공론화 과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쉬운 점이 전문가가 배제됐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전문가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네, 네. 다수결의 원칙으로 건너가기 이전에 정보 제공과 네, 네. 어떤 이해 작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원전 문제라는 것은 향후 5년만 보더라도 100조 단위의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전쟁은 예방 가능하지만 에너지 위기는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네, 네.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네, 네. 가장 중요한 수단인 원자력에 대해서 네, 네. 좀 사드의 한 100배 정도의 네, 네. 심사숙고를 해달라 이렇게 네. 부탁드립니다. 이 중장기 에너지 대계의 전략을 차분히 잘 짜 나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용 카이스트 원자력 학과 교수님 모시고 요즘 핫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정지와 건설 중지 문제 한번 이모저모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원전이 아주 저희 쪽에 한국 경제에 여러모로 기여를 해왔는데 새로운 포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정의 경제 펀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